네, 안녕하십니까. 산림 강의를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18년도 1회차 76번 문제부터 해서 100번까지 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도면에서 기울기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결국에는 도면에 어떤 기울기를 나타낼 때의 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답은 1번이 옳지 않은 건데, n분의 1이라 했는데 수평거리 1에 대한 높이 n으로 나눈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도면의 기울기는요, 높이 1에 대한 수평거리 n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반대로 지금 표현이 됐어요. 높이 n이 아니라 높이 1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요런 맞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정독 정도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울기 관련된 문제가 지금 몇 번 나왔었는데, 문제은행식으로 지금 답이 잘 안 바뀌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참고하시면 되는 그 정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7번 보시면요. 모르타르 뿜어붙이기 공법에서, 모르타르를 이제 분무기 중에서 쫙 뿜어붙이는 공법에서 건조, 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조라든지 수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균열이 발생한다는 거는 건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공기가 많다든지 뭐 그런 현상들이 다양하게 존재가 되는데, 1번에 보시면 은결 완화제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결 완화제라는 것은 어쨌거나 시멘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은결이 돼서 굳어질 텐데, 그 굳어지는 속도를 완화시킨다, 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느리게 만들게 되면은 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혹은 건조라든지 그런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이게 은결이 지연돼 가지고 오히려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층이 오히려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강도 저하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강도가 저하되니까 당연히 균열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결 완화제 사용한다가 아니라 은결 촉진제를 사용한다는 전제가 되면 맞는 내용인데, 지금 어쨌거나 완화제를 사용한다, 아닌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8번 보시면 임도에서 대피소를 설치하는 주요 목적은 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기출문제 사례를 보면요, 대피소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길이라든지 아니면 간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왔고요. 목적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나온 적은 있지만 빈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대피소 설치는 지금 목적 아니면은 기준, 이 두 가지 문제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설치 목적이라 했습니다. 답은 2번, 차량이 서로 비껴갈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비껴가기 혹은 차량이 원활한 어떤 교량, 교행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폭을 넓게 설치하는 곳을 대피소라고 하고 있고요. 이 대피소의 일단 그럼 기준도 한번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간격은 300m, 자주 보던 내용이죠. 너비는 5m, 유효길이 15m입니다. 요거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언젠가는 계속 나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대피소 쪽 필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과 그리고 기준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9번 임도의 횡단 기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것도 이 문제도요, 사실 지금 문제 은행식으로 지금 잘 안 바뀌고 내용도 잘 안 바뀌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옳지 않은 거라고 있습니다. 바로 볼게요. 2번 보시면은 차량의 원심력을 크게 하기 위해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심력을 크게 하면요, 이제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우리가 바깥으로 쏠리는 힘이 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탈선할 수 있는 위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원심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랬기 때문에 답은 2번이, 그래서 2번이에요. 원심력에 의한 차량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울기를 주는 건데 오히려 크게 하기 위해서 작용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되었다. 나머지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좀 정독해 주시고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횡단 기울기 쪽에서 주로 많이 언급되는 기출 내용으로는요, 일단 차도의 중앙부를 높게 하고 양쪽을 낮게 하는 게 횡단 기울기. 간선임도 지선임도는 포장한 경우 1.5에서 2m 정도, 이런 기준도 시험에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면 횡단 기울기에서 간선임도의 기울기는 몇 퍼센트가 기준인가, 그런 문제 형식. 자, 포장이 없는 경우 세속도 사륜도는 3에서 5m 정도 기울기를 우리가 약속을 잡았고요. 외쪽 기울기 같은 경우 8% 이해를 한다든지, 이런 숫자적인 걸로도 기출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8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보시면은 임도에 설치하는 교량 및 암거에 대한 설명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는 건데, 교량 및 암거의 활화중은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 보행자 등에 따른 교통 하중을 말한다. 그 무게 산정은 사하중 위에서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뭐뭐 하중 이상으로 무게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DB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DB가 뭐를 의미하냐면 표준 트럭 하중이에요. 표준 트럭 하중이고, 여기 숫자를 보면 뭐 12, 18, 20 뭐 이런 식의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얼마만큼 무게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약속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무게 산정에 따른 사하중 위에서, 사하중이 뭐냐면 교상의 어떤 시설, 바닥판 등의 어떤 무게, 시설의 무게를 말하는데, 이런 사하중 위에서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3번에 있는 DB18 하중, 즉 DB18이라고 하면 기준이 32.45톤이긴 한데, 그 하중 이상의 무게, 그 기준 이상의 무게에 따르는 게 우리가 약속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고요. DB18 같은 경우는 32.45톤 정도의 무게를 가진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간혹 이 DB 쪽으로요, 기출이 좀 어렵게 나올 때는 무게를 묻기도 하거든요. 무게 묻는 문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냥 눈으로 정도 나올 확률이 좀 높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눈으로 한번 봐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DB13.5라는 기준은 24.3톤을 의미하고, DB18 요번에 나왔던 문제, 이번에 나오는 DB18은 32.45톤, 그리고 DB24는 43.2톤의 기준을 가지는 약속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번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자, 81번. 사방댐을 설치한 주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방댐 쪽은 제가 몇 번을 계속 아마 강의 때마다 계속 얘기할 건데, 목적, 어디 주요 설치하는 곳, 그리고 어떤 사방댐에 대한 특징, 사방댐 쪽은 정말 문제를 많이 다루고 계속 기출에도 연속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이번 같은 경우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고정, 삼각 왕지, 기울기 완화 이런 것들 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에 지표소의 신속한 배제, 이거는 아주 그냥 저도 처음 보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문제 나왔는데, 굳이 지표소를 신속하게 배제 보내야 될 이유가 없죠. 사방댐 같은 경우 우리 댐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배제도 못해요. 댐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요 목적 다시 한번 더 기출 자주 나오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의 주요 목적은 상류 개상의 물매를 완화, 기울기를 완화시켜준다. 그리고 침식을 방지해주는 거와 삼각 고정, 붕괴 방지 같은 거, 그리고 퇴적을 목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인 어떤 목적으로는 산불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목적이라기보다는 나오는 효과라는 개념으로도 이제 한 번씩 나오던데, 산불의 진화용수라든지 아니면은 야생동물의 음용수 같은 거, 요게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주요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는 부가적으로 하다가 발생된 어떤 효과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간혹 목적에서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한 번쯤은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82번 보시면요, 조도계수 0.05, 통수 단면적 3, 윤변이 1.5m, 수록 기울기 2m인데, 자, 매닝 공식으로 유량 구하래요. 결국에 이 문제도 매닝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풀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매닝 공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심을 알아야 되는데, 경심 같은 경우는 지금 없죠. 대신에 통수 단면적과 윤변이 낮기 때문에 경심을 별도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매닝 공식 같은 경우 우리가 요식을 구할 때 n분의 1 곱하기 경심의 3분의 2승과 기울기의 2분의 1승을 해주는 게 매닝 공식입니다. 자, 근데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2%였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적용을 하면 되는데, 경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몰라요. 문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통수 단면적이 3m 제곱으로 통수 단면적 나왔죠. 그리고 윤변을 나눠주면 되는데, 윤변은 1.5m였습니다. 그래서 3 나누기 1.5로 해주니까 오케이. 경심 2를 찾았어요. 그럼 그대로 개입을 하니까 경심 2까지 일단 찾았고요. 그리고 n분의 1에서 우리 조도계수 n 0.05 나왔습니다. 그래서 0.05 그대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0.05분의 곱하기 2의 3분의 2승 곱하기 0.02 2분의 1승인데, 이 승제곱 공학용 계산기가 그래서 준비물에 있는 게 이런 계산법 때문이에요. 그래서 2의
공항계산기 보통 누르는 버튼 요 버튼일 겁니다. 승 개념인데 승 해놓고 2 갈로 나누기 뭐 3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2의 3분의 2승이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나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되면 좀 귀찮긴 하지만은 2 나누기 3을 해서 값이 얼마 나왔다 치겠습니다. 그럼 그 값을 내가 이제 어디 옮겨 적어 놨다가 2의 승 요걸 그대로 쳐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가려면은 방금처럼 처음에 했던 방법이 좋고요. 좀 어렵다 싶으면 대략적으로 그렇게 찾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계산했더니만 이제 쭉 해줬더니 대략적으로 4.46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평균 유속 4.46이 나왔구나. 자, 근데 평균 유속을 내가 구했는데 문제는요, 유량을 구하래요, 마지막에. 그래서 메이닝 공식에 의해서 내가 유속을 구했기 때문에 유량은 유속 곱하기 유적이거든요. 그럼 4.46은 내가 알았고 유적 얼마였어요? 우리가 유적이라고 하면은 면적 적자 3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13.4가 나오니까 답은 여기서 아마 좀 더 정확하게 구했으면은 13.47까지는 도출할 수 있었겠는데 제가 이제 편의상 어차피 살림은 약 얼마 해도 어느 정도 값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편하게 좀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3번에 가장 근접되겠네요. 자, 요 문제는요 사실 잘 안 바뀌어서 이미 몇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 형식이 아마 숫자 바뀌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푸는 방식이라든지 내가 공식 같은 거 혹시라도 안 빠뜨리는지 반복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몇 가지 공식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조금 하면서 하는 세 가지 함정이 있는 문제이기. 왜냐면 매니 공식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요런 거 공용 계산기 좀 두들길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경심 같은 거는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량을 구하려 했기 때문에 유속과 유적을 곱해야 되는구나. 그 세 가지 좀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83번 보겠습니다. 최대 홍수량을 산정하는 합리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합리식 같은 경우 밑줄 계수 강우량도 유형 면적을 이용하기 때문에 밑줄 계수 곱하기 강우강도 유형 면적, 정답 4번으로 고르면 되겠네요. 자, 합리식법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0.002778 CIA 0.02778 같은 경우는 뭐 상수 개념이긴 한데 뭐 360도는 1 나누기 360 하면 나오는 그런 숫자니까 조금 뭐 신경 안 써도 되겠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었구나 한번 좀 기억을 되새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에서 그런 거 나오기도 하거든요. C는 뭐냐, I는 뭐냐, A는 뭐냐. 그러니까 공식 내놓고 각각의 의미하는 게 뭔지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파벳에 대한 어떤 그 요약 그 단어에 대해서 뭐가 의미하는지도 다시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4번. 빗물에 의한 침식이 발달 과정, 가장 초기 단계의 침식은, 자, 빗물이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표면에 맞는 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 했죠? 우격, 때리다는 뜻의 우격 침식이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답은 일단 2번인데, 자, 순서, 빗물의 침식 순서 관련된 기출 문제는요, 순서를 묻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설명을 해서 고르는 거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우격 침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약간은 키워드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하는데, 우격 침식은 타격이라는 개념이랑 가장 초기 단계란 그 멘트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면상 침식이라는 것은 전면을 10개 유실한다는 개념. 누구 침식은 잔도랑 키워드 이게 꼭 들어가요. 잔도랑 발생한다는 거. 구곡 침식은 도랑이 커진다는 거. 그 멘트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심토까지 깎인다는 멘트는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냥 누구 침식 다음 단계고 도랑이 커지는 단계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고, 순서라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각각 설명, 그 정도만 좀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잠깐 정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쭉 이제 그냥 나가다 보니까. 자, 그다음 85번. 녹화용 외래 초본 식물이 아닌 것은, 자, 외래 초본 식물이 아닌 거라고 했습니다. 즉, 토종 식물을 그냥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요 문제 있잖아요. 외래 초본.
뭐 도입 초종, 그리고 뭐 토종식물, 뭐 재래식물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거 조금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외래 초본이라 했습니다. 외래는 바깥에 했자니까 조금 외국 거인 느낌 나오실 거고, 토종이란 단어는 우리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신토부리 토종이라고 하죠. 토종식물 우리 거. 그리고 재래는 우리 재래시장이라고 말하듯이 재래도 우리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종류, 그래서 재래, 토종 이런 두 가지 용어가 나오면 지금 현재 우리 거 말하는구나, 아니면 외래 거, 아니면은 도입 초종이라는 표현도 써요. 도입.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외국 거구나 바깥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래 초본이 아닌 것은 즉 토양 거, 우리 거, 토종, 재래종을 찾아라 이겁니다. 2번에 있는 까치 수용이 이제 우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재래 초종이에요. 그래서 일단 2번이 정답이고, 오리새,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거, 오리새, 우산잔디, 능수구연풀, 이런 거는 외래 초본 식물이구나, 또 그렇게 파악이 되겠죠. 뭐 도입 초종이라고 해서 외래 초종이 뭐 우산잔디, 오리새 그거 말고도 또 시험 자주 나오는 게 그 개미털이랑 그리고 겨이삭 이런 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왔으니까 같이 좀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